안녕하세요. HTML 네 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HTML 문서의 텍스트 요소를 배우면서 H 제목 태그나 P 문단 태그 등에 배웠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HTML에서 제공하는 서식 관련 태그들을 배워보고 그리고 HTML 문서의 구조와 서식의 개념에 대해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CP 스쿨 페이지에서는 서식 단원입니다. 서식 단원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 중에는 여러 가지 태그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부담되고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외우려 하지 마시고요. 눈으로 이제 보시고 이해하시고 이런 태그는 이렇게 작동하는구나 그 정도로 이해하는 차원에서 받아들여 주시면 합니다. 이유는 나중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서식이라 하면은 화면에 보여지는 텍스트의 모양과 형식, 영어로는 텍스트 포매팅이라고 하는데요. 네, HTML은 초창기 때부터 서식 관련 태그들을 제공해왔어요. 그러나 HTML 버전을 거듭할수록 서식 관련 태그의 중요도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 배울 태그는 현재 HTML5에서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몇 가지 태그들입니다. 네, 우선 그 텍스트의 강조 효과를 주기 위해서 즉 글씨가 굵게 나오는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B 태그를 사용합니다. 네, 보시다시피 B 태그가 이렇게 감싸고 있죠. 이 부분이라는 요 텍스트를 감싸고 있습니다. 크게 보시면은 전체적으로는 P 엘리먼트 안에 P 태그 안에 B 태그가 들어가 있는 형태죠.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딩 연습으로 간단하게 확인해 볼게요. 예, 보시다시피 이 부분이 요 영역만 굵게 표현됐습니다. 이렇게 강조할 부분을 B 태그를 써가지고 기존의 원래 글씨보다 조금 더 굵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스트롱이라는 태그도 있어요. 스트롱이라는 태그도 B 태그랑 동일하게 동작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스트롱도 동일하게 굵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문장 중에서 텍스트를 이태릭처럼 표현하고 싶을 때, 약간 기울여서 표현하고 싶을 때는 I 태그나 혹은 EM 태그를 사용합니다. 이태릭 태그 혹은 emphasize 텍스트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지금 예제에서 보시는 것 같이 I 태그로 감싸져 있는 부분 그리고 EM 태그로 감싸져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이택지로 표현됩니다. 이것도 코딩 연습에서 눈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딩 연습 들어가 보시고요. 네, 보시다시피 I 태그로 되어 있는 부분과 EM 태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와 같이 이태릭체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쉽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겁니다. 굳이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B 태그나 스트롱 태그, 그 다음에 I 태그랑 EM 태그 왜 이렇게 동일한 역할을 하는 태그가 존재할까? 차이점은 그렇습니다. B 태그는 단순히 보이는 서식만 굵게 해주는 거고요. 스트롱 태그는 텍스트를 굵게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I 태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I 태그의 경우도요. I는 단순히 화면에 텍스트를 이태릭체로 표현해 주는 거고요. 반면에 EM 태그는 그 이태릭체로 표현된 그 텍스트가 좀 강조점이 있다라는 걸 담고 있는 겁니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그 의미라는 건 누가 알아주는데요? 브라우저가 알아주는 걸까요? 실제로 이런 것들은 이 웹페이지의 정보를 수집해가는 검색 엔진들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 스트링이나 이 EM 태그 같은 경우 이 스트링이나 EM으로 감싸여진 텍스트나 내용은 해당 페이지의 중요한 내용으로 간주하고 인식돼서 검색 엔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용자들이 해당 검색어로 검색 엔진에 질의를 했을 때, 즉 검색어 입력을 했을 때 여러분의 페이지가 검색되어질 확률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웹페이지를 제작할 때 이런 것까지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이제 제작을 하면은 훨씬 더 여러분의 페이지의 방문자 수를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이 페이지를 제작할 때 검색 엔진을 고려를 해가지고 제작을 하는 거를 검색 엔진 최적화,
영어로 Search Engine Optimization이라 해가지고 SEO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기술 문서들이 나와 있고요. 여러분 노하우도 있으니까 이거는 혹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으로 텍스트의 하이라이팅 효과를 주기 위해서 마크 태그를 사용합니다. 마크 태그는 이와 같이 사용을 하면요. 코딩 요소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마크 태그가 감싸진 텍스트 부분이 노란색 배경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삭제 효과, 네, DL 태그죠. 딜리트 약자인데요. DL 태그로 감싸진 부분은 보다시피 네, 가운데 글자 가운데 이게 선이 가 있는 가로선이 가 있는 형태로 나옵니다. 바로 다음 삽입 효과 해가지고 인서트 태그. 인서트 태그는 태그로 감싸져 있는 부분요. 확인해 보시면요. 언더라인이 가 있는 형태로 나옵니다. 그 밖에 또 위첨자랑 아래첨자, 즉 슈퍼스크립트랑 서브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이제 SUP 태그랑 SUB 태그가 주어지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죠. 코딩에서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보시면요. 이와 같이 x 제곱 플러스 y의 3승은 z, 그리고 뭐 화학식 나타낸 거 h2o. 그러면 여기 있는 2는 아래점자, 그 다음에 여기 거듭 제곱에 있는 지수는 위첨자로 표현을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 바로 슈퍼스크립트 태그랑 서브스크립트 태그로 구현이 됩니다. 갑자기 태그들을 서둘러 나열해드려서 당혹스러우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이렇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태그는 굳이 외우려 하지 말고 이런 태그가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십사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게 중요한데 현대 웹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러한 서식 태그 사용이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 EM이라든지 스트롱 태그는 뭐 검색 엔진 최적화를 위해서 그나마 필요한 용도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은 단순히 텍스트 서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B 태그, I 태그, 마크 태그, 인서트 태그, 딜리트 태그 등을 사용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텍스트 서식 효과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나요? 바로 스타일을 사용합니다. 스타일에 대해서는 HTML 단어에서 잠깐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SS 단어에서 따로 배우게 됩니다. HTML과 CSS는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그 HTML을 학습하시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CSS도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선 제가 잠깐 맛배기로 좀 전에 배웠던 그런 서식 태그 대신 스타일을 사용한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의 HTML 편집기를 여시고요. 저는 HTML를 사용한다 했죠. 여시고 파일에서 새 파일 HTML 페이지 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템플릿 만들었기 때문에 기본 HTML 먼저 나오죠. 이제 본문 부분에다가 맨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저는 타이핑 시간 절약을 위해서 붙여놨겠지만 여러분들은 한번 직접 타이핑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시면은 B 태그 스타일 비교해가지고 B 태그를 사용해서 표현한 방법과 스타일을 사용해서 표현한 방법 두 가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요 12번째 라인에 있는 P 태그에서는요, P 태그 안에 속성, 즉 애트리뷰트로 스타일 속성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속성 값으로는 폰트 웨이트 땡땡 볼드 이렇게 들어가 있죠. 요게 바로 글씨를 굵게 표현해주는 스타일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요거 완성되셨으면 저장을 하겠습니다. 파일 저장. 우리 지난 시간에 HTML 텍스트 엘리먼트로 저장했으니까 오늘은 HTML 텍스트 엘리먼트 2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2. 저장을 하셨으면은 일단 브라우저에서 확인해야겠죠. 크롬 브라우저를 열겠습니다. 크롬 브라우저를 여시고요. 적당한 탭에 가서요. 블로그 하겠습니다. 단축키 컨트롤 O 보기하고 조금 전에 우리가 전화했던 HTML 텍스트 엘리먼트 2에 있죠? 이거를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보다시피 B 태그를 사용한 것과 굵은 태그를 사용한 거 둘 다 동일하게 굵은 글씨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편집한 내용 보시면요.
두 개는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의문이 들 거예요. 아무리 봐도 스타일을 사용해야 하는 게 더 복잡해 보이지 않으세요? 간단하게 B 태그 사용하면은 끝날 거를 왜 이렇게 오래 더 많은 타이핑을 해야 되는 것이냐 라고 이제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요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태릭 태그를 I 태그를 사용하지 않고 스타일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작성하신 코드의 밑에다가 바디 안에다 이런 걸 한번 추가를 해보세요. 이런 내용을 추가해 보도록 해보세요. BR 태그는 뭔지 아시죠?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요. 이거 한 줄 HTML 브라우저에서 한 줄 띄워주는 겁니다. 우리가 HTML 문서 내에서 이렇게 엔터를 쳤다고 해서 브라우저에서 보인다고 하지 않았죠? 반드시 BR 태그를 써야지 줄 바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목은 I 태그와 스타일 사용 비교 해놓고, 그 다음에 I 태그를 사용한 이태릭 표현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을 사용했습니다. 스타일 해가지고 이번엔 폰트 스타일 땡땡 이태릭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뒤에 요 세미콜론들이 있었는데 요거는 지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가급적이면 붙이라고 가르쳐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는 완료되셨으면은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아까 브라우저 있었죠?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보다시피 I 태그를 사용한 거나 스타일을 사용해서 폰트 스타일 이태릭을 지정한 거나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제 딜리트 태그, 마크 태그, 인서트 태그 이것들을 한번 스타일을 사용해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타이핑을 해주세요. 보시다시피 마크 태그 같은 경우는요, 마크 태그는 스타일을 사용해서 표현할 경우 백그라운드 컬러 땡땡 그다음 샵 ff00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이제 샵 ff00은 노란색을 의미하는 그 16진스 색상 코드인데요. 지금은 일단 그대로 입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이제 좀 특이한 건 이제 여기서는 P를 사용하지 않고 스펜을 사용했습니다. 일단 지금은 P나 그렇게 큰 차이 없는 거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이건 이제 해당 단원에서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딜리트 태그 같은 경우는 스타일 속성을 사용 표현할 경우 텍스트 데코레이션 땡땡 라인스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서트 태그 같은 경우는요, 스타일 속성에다가 텍스트 데코레이션 언더라인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타입 양이 많으니까는 좀 이제 걸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잠시 여기서 일시정지 누르시고 이제 타이핑을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타이핑이 다 끝나신 분들은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 자, 그리고 이제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봐야겠죠? 브라우저로 가서 새로 고침 해보세요. 새로 고침. 그러면은 마크 태그도 얼마든지 스타일 사용해서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딜리트 태그도요, 얼마든지 스타일 사용해서 표현이 가능하고요. 인서트 태그도 스타일 통해서 얼마든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 잘 이해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서식을 사용하는 그런 태그를 사용한 것보다는 스타일 속성을 사용해서 텍스트 서식을 표현하는 것이 현대 웹 프로그래밍에서는 매우 중요한 패러다임입니다. 현대 웹 프로그래밍, 즉 HTML5와 이 CSS3 시대에서는 HTML 문서의 구조와 서식을 분리하여 작성한 것이 유연한 웹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입니다. 자, 구조와 서식을 분리한다. 여기서 구조라 하는 것은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바디 안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그 내용들과 구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령 지금 같은 경우는요, 보시면요, 내용들이 지금 보면은 구조로 보자면 H1 나오고, 그다음에 P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구조고, 이제 그 안에 있는 것들 이제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죠. 이런 것들을 이제 구조라고 표현하고요. 다음에 서식은 각 구조별로 모양이나 색상, 레이아웃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코드 같은 경우는요, 이 구조 안에 서식이 혼합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함께 뒤엉켜 있는 형태죠. 초창기 HTML 문서의 형태가 이랬어요. 그래서 태그도
B 태그라든지 I 태그라든지 이렇게 서식을 지정한 태그가 같이 제공이 돼가지고 이렇게 구조와 서식이 뒤엉켜 있는 형태의 웹문서가 과거에는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만들지 않고요. 구조와 서식을 분리합니다. 바로 스타일, 즉 CSS를 사용하면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구조와 서식이 분리된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새로운 문서 하나 만들게요. 파일, 새 파일, HTML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본문에다가는 다음과 같이 한번 타이핑 해보세요. 네, 5개의 P 엘리먼트가 들어갔죠. 하나, 둘, 셋, 넷, 5. 네, 그리고 아직 여러분이 배우진 않은 건데요. 각각의 P 태그에는 ID라는 속성이 붙었습니다. 각각의 속성 값은 조금씩 다르죠. 여기는 파라 1, 파라 2, 파라 3, 파라 4, 파라 5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작성해 보시고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장할 때는 아까 HTML 텍스트 엘리먼트 2였으니까는 이번 3로 저장을 해 보도록 할게요. 3로 저장해 보시고요. 자, 이거 뭐 브라우저에서 확인하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시면, 자, 브라우저에서 파일 열기 컨트롤 O,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만들었던 HTML 텍스트 엘리먼트 3.html을 열기 하시면요, 네, 이렇게 나오겠죠. 네, 동일하게 p 태그, 즉 p 엘리먼트가 5개가 표현됩니다. 브라우저에서 내용 확인되셨으면은, 자, 이제 분리된 서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식은 어디다 작성하냐면요, 전 여기서는 헤드 태그 안에다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드 태그 안에서요, 스타일이라는 태그를 사용하세요. 자, 일단 닫는 태그부터 꼭 만드는 게 좋은 습관이라고 했죠. 네, 이렇게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와 같이 다음과 같이 타이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와 같이 좀 길죠? 한번 꼼꼼히 한번 타이핑을 꼭 해주세요. 만큼이 스타일 태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구도점 같은 거 조심해 주시고요. 아까 이제 이렇게 폰트 웨이트 볼드, 폰트 스타일 이탈릭, 백그라운드 컬러, 샵 FFF00, 텍스트 데코레이션 라인스로 텍스트 데코레이션 언더라인, 이런 것들은 아까 조금 전에 저희가 먼저 봤었던 속성으로 스타일을 적용하는 방법에 들어왔던 그 속성 값하고 동일하다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잠시 뭐 일시정지 시켜놓고 타이핑 해주셔도 좋고요. 구도점 좀 조심해 주세요. 세미콜론이라든지 콜론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 조심해 주시고, 다 작성이 완료되셨으면은 저장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자, 그 다음에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 맞습니다. 네, 새로 고침하니까는 좀 전에 우리가 저장된 내용이 브라우저에 반영됐죠. P1은 굵은 스타일이, P2에는 이탈릭이, P3에는 노란색 배경이, P4에는 중간에 선이 가 있는 그런 형태로, P5는 언더라인이 간 형태로 이렇게 반영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로 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의 구조와 서식이 분리되었다는 게 여러분 눈에 보이시나요? 자, 바디 태그 안에 있는 이 내용이 바로 이 HTML 문서의 구조이고요. 그 다음에 이 스타일 태그 안에 있는 내용이 그 문서에 대한 서식이 되겠습니다. 코드상에서 이렇게 구분이 된 겁니다. 아까는 어떻게 됐죠? 보다시피 서식하고 구조가 한데 뭉뚱그려져 있어 혼합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확실히 분리된 게 보이시죠? 여기서 우리가 그 5개의 P 엘리먼트에 대해 가지고 ID라는 속성을 표현했는데요. 이 스타일에 보면요, 샵하고 아까 ID 이름하고 동일한 것들이 먼저 시작이 되죠. 이건 의미가 뭐냐면은 파라1이라는 ID를 가진 엘리먼트에는 폰트 웨이트 볼드라는 스타일을 적용하라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리고 요거는 뜻이 뭐죠? 파라4라는 아이디를 가진 엘리먼트에 텍스트 데코레이션 라인스루를 스타일을 적용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뭐 스타일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자세히 배우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구조와 서식이 분리하여 HTML 문서를 작성하면 공정상으로도
웹 프로그래머와 웹 퍼블리셔와 웹 디자이너 간의 업무 분담이 더욱더 명확해지고요. 또 그리고 차후에 서식 등이 변경될 때도 구조를 뜯어 고칠 필요 없이 서식부만 변경하면 되죠. 그리고 혹시 만약에 또 구조가 추가되거나 변경되어도 서식을 일일이 재작성할 필요 없이 이미 별도로 작성되어 있는 서식을 그냥 활용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웹 프로그래밍의 기본 패러다임은 이렇게 구조와 서식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좀 이제 말이 길어지고 좀 예를 좀 많이 들긴 했지만요. 아까 우리가 오늘 텍스트 요소랑 관련된 서식 태그들 이제 배우면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굳이 서식을 위한 태그를 사용하기보다는 스타일을 적용하는 프로그래밍 방식이 오늘날 프로그래밍은 더 좋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러한 습관을 키우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오늘은 HTML 텍스트 요소의 서식 관련 태그들을 보았고 HTML 문서의 구조와 서식을 개념을 보고 또 분리하여 작성한 것도 보았습니다. 이 많은 내용 학습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